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미국이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자료들을 통해 이 혼란 속에서 돈과 기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정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증시 신기록, 전동 킥보드의 위기, 심지어 주식 유튜버 판결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 속에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 관세를 위협했는데 코스피는 5천을 돌파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런 엄청난 악재를 시장이 그냥 무시해버린 건가요? 무시했다기보다는 이제 학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타코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강하게 압박했다가 한 발 물러서는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에 시장이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소음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장기적인 실적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죠. 투자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 어떡하지?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 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변수를 거의 상수처럼 다루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불확실성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오랜 동맹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도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그게 자료에서 말하는 해칭 전략의 핵심입니다. 해칭 전략이요? 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겠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안보 문제로는 미국 손을 굳게 잡고 있으면서도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중급 연락처도 꼭 저장해 두는 겁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런 혼란이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다들 전기차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타겟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를 보고 있다는 내용,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건 방어적인 움직임인가요? 아니면 공격적인 신사업 개척으로 봐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건 둘 다라고 봐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중국발 가격 경쟁으로 거의 피바다가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활로를 찾는 방어적 측면이 있고요. 동시에 로봇 시장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술 밀도의 경쟁입니다. 기술 밀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복잡한 기기에 맞춰서 작고 가벼우면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내는 기술,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니켈 함량을 95%까지 끌어올린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기술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이런 초격차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장이 열리는 셈이죠. 그렇군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판을 짜는군요.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산업이 기존 규칙과 충돌하면서 좌초하는 경우도 있네요. 서울 시내에서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줄줄이 사업을 접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네. 이 사례는 공유 경제 모델이 규제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죠. 이용자들이 막 아무데나 킥보드를 세워두면서 발생하는 그 견인료 폭탄을 플랫폼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기업들이 예측 못한 문제였을까요? 어찌 보면 일단 시장부터 장악하고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접근법이 나은 좀 예견된 실패는 아니었을까요? 혁신의 실패라기보단 계획의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적이 핵심입니다. 기술만 믿고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거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운영 규칙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식 유튜버 유죄 판결도 의미가 크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법원이 이해관계를 숨기고 추천한 행위, 이걸 유죄로 봤다는 게 중요해요. 결국 좋아요 수가 책임의 무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영향력이 돈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명확한 책임이 따르는 규제 산업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자료들을 쭉 끄어보니까 시장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어떻게든 적응하고 위험을 피하고 심지어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돈 벌기 요리를 찾아내고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 아닐까요? 맞습니다. 핵심은 학습과 적응입니다. 자본은 결코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데이터 삼아 학습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죠. 이것이 우리가 단편적인 뉴스 너머에 큰 그림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시장과 국가는 끊임없이 해징 전략을 구사하며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당신의 커리어나 투자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해징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